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이건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이 작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이거는 월급과 관계없어요. 30대 초반인데 거의 세후로 받는 소득이 1,000만 원 가까운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만나면 와, 그럼 그분 도대체 어떻게 소비할까?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알바를 합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재테크라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경제적 안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오히려 굉장히 소득이 작은 사람들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다 씁니다. 일타 강사에게 듣는 경제 일타 해법. 오늘은요, 돈 관리의 기본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아니, 작가님 별명이 네. 돈줄남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이름이 이제 부티풀의 돈줄남이라는 코너이기 때문에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저도 한번 돈으로 혼나보고 싶네요. 오늘 네. 이야기 정말 기대됩니다. 네네. 기사 한번 먼저 짚어보고 갈게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요, 좀 특별하게 2020년 당시 기사를 좀 가져와 네. 봤거든요. 노후가 30살에 이제 결정이 된다는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쉰에서 이제 64살에 들고 있어야 할 노후 자금이 약 한 7억 원 정도. 이걸 위해서는 이제 30살에서 34살에는 금융 자산이 이제 6천만 원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기사였는데요. 정말 30살에 들고 있는 금융 자산으로 이 사람이 뭐 노후에 잘 살지 못 살지 이런 게 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뭐 기사는 아무래도 이제 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사실 이 기사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글 문맥만 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죠. 그럼 내가 6천만 원 없으면 노후 준비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아마 이제 이 6억 8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소한 필요한 노후 자금이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걸 역산을 해서 지금 정도의 금리나 투자 수익률로 운영을 했을 때 최소한 30에서 34세 정도에는 한 6천만 원을 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대단히 착각할 수 있는 거는 돈이라는 거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억 8천이라고 하는 돈이 2020년도에 6억 8천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3년이 지났는데 지금 6억 8천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절대 얼마가 있어야 될까 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어떤 정도의 현금 금액이 있어야 되냐, 자산이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노후는 어쨌든 계속해서 노후 생활비를 쓰면서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뭐 6억, 7억, 10억 이런 금액보다는 예를 들면 내가 쓰고 있는 생활비 있잖아요. 우리 기자님도 한 달에 생활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 생활비에서 예를 들면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나 대출이자 같은 걸 빼시면 그게 남는 순수한 생활비거든요. 그 순수한 생활비가 노후엔 얼마나 더 들어가냐? 제가 생각할 때는 2배 정도 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내가 한 3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어. 근데 그 안에서 대출이자나 자녀 교육비를 빼고 나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쓴다. 순생활비가. 그러면은 노후에 은퇴하고 나서는 그거에 곱하기 최소 2배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폐 가치로 40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나올까? 이걸 고민을 해야지, 뭐 10억 있어야 될까? 15억 있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노후 준비라는 게 애들을 이제 키우고 하다 보면 생활비로 나가는 돈도 많고 이래서 사실 딱 따로 모으기가 그렇죠. 쉽지는 네.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노후 준비는 좀 뭐 이르면 이를수록 좋겠지만 언제부터 해야 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노후 준비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시작하는 나이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 30대는 아니고요. 40대는 넘어가야 나 노후 준비를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또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노후 준비라는 게 나 지금부터 노후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걸로 시작된다기보다는 평상시 20대, 30대부터 본인이 절약하고 저축하고 적정한 곳에 잘 투자하고 돈 관리를 하는 습관이 20, 30년 반복돼서 되는 거지. 오늘날부터 나 이제 오늘부터
나 시험 공부해야지라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냥 늘 공부하는 습관이 돼 있던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는 거지 내가 오늘부터 시험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해서 시험 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 관리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나고 나서 한 30년, 40년 후에 이제 1차 은퇴를 했을 때 승부가 나는 거다. 이제부터 좀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럼 이 방송을 보고 내가 오늘부터 뭔가를 해야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노후 준비라는 거는 본인이 지금 쓰고 있는 소비 습관, 저축 습관, 투자 습관, 돈 관리 습관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 곧 노후 준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이대별로 이 정도 금융자산은 좀 손에 꼭 최소한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이제 제가 항상 그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1억 모으기예요. 1억 모으기. 그리고 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1억 모으기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1억 모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1억이라는 어떤 좀 상징성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소한 직장 생활하고 뭐 3년, 5년, 7년 정도 지나면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인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이건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이 작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월급과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옛날에 학생 시절에 공부할 때 앞으로 뭐 공부 시험 계획을 세웠는데 5시간을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시간이 9시야. 12시, 내일 이제 시험이야. 그럼 밤 12시, 3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보통 12시엔 자야 된다는 생각이죠. 근데 사실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새벽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 남은 시간이 3시간이니까 어이구, 나 5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3시간밖에 없네? 그러니까 난 3시간밖에 못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장인들을 만나보면 좀 놀라운 게 뭐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 얘기 드리면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은 직장인들 멘토링을 하면서 만나는데 굉장히 고소득자 직장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에는 남들보다 막 연봉을 2배, 3배 받는 그 고소득자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쓸까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만나본 직장인들은 예를 들면 30대 초반인데 거의 세후로 받는 소득이 1,000만 원 가까운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와, 그럼 그분 도대체 어떻게 소비할까?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알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가고 토요일, 일요일 날 다른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놀랬거든요. 아니 돈도 잘 버시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은 목표 자체가 높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막 생계형 경제 활동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이제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재테크라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경제적 안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오히려 굉장히 소득이 작은 사람들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다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적은 거는 어쩔 수는 없겠죠. 그거는 뭐 사회초년생 때 대부분 월급이 작아요. 그거는 뭐 맞는데 그냥 그 문제를 그냥 현실에서 그냥 나는 적으니까 어쩌란 말이야 라고 그냥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1억 모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재테크의 출발이 1억 정도는 모은 다음에 시작될 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모으기 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것들을 되도록이면 자제해라.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요즘 뭐 휴가철이라서 여러분들 비행기 많이 타시죠? 이륙을 하려면 상공 10km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상공 10km까지 올라간 다음에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상공 10km 올라가면 공기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에너지를 써도 그냥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무거운 기체가 지상에서는 날 수가 없어요. 일단 이것이 상공 10km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올라가는 일이 그냥 뭐 올라가면 다행이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 1억 정도를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뭐 굉장히 힘들겠죠. 당연히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항공기가 10km 올라갈 때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투자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1억 모으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일단 좀 궁금한 게요. 네. 이 자산을 그럼 쥐고 있을 때 비중이라고 할까요? 현금과 뭐 부동산 그리고 뭐 주식, 뭐 적금, 예금이 될 수 있고 이 자산은 조금 그러니까 자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아무래도 나이대도 다르고 다 어떻게 보면 직업의 속성이 다 달라서 딱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반적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하고 한 10년 동안은
제가 이제 돈 모으는 거 말고 다른 뭐 주식이라든지 다른 데 투자하는 거 자체의 비중을 저는 상당히 극히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이건 조금 재테크적이지 않은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00세 시대가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첫 번째 본 선배님, 첫 번째로 퇴사한 선배님들은 아마 50대, 60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보고 나도 이제 한 50대, 60대 되면은 이제 회사에서 나가야 되겠구나. 근데 언제 이제 직장 생활 한 10년 하고 나니까 나도 30대 중반이 됐고 이제 대충 우리 선배님들 나갔던 걸 보니까 나도 한 20년 있으면 회사 그만두네. 나도 회사에서 굉장히 고참이구나. 나는 더 이상 성장이나 발전이 없고 그냥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월급 받으면서 특별한 성장 없이 이 상태로 그냥 경제활동이 마무리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거든요. 경제활동 기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신 분들도 보통 평균 67세까지는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데 지금 MZ세대 90년대생들이 보통 기대여명이 95세라고 하는데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단연컨대 생경경제활동이 아마 70세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나이 30대 초반이다, 30대 중반이다? 사실은 사회초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 새로운 거에 다시 뭐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30살 분들한테는 수능 다시 봐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자주 할 정도로 이게 뭔가 내 잡이 디벨롭 돼야 돼. 내 잡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이거 보느라고 노예가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심지어는 새벽 3시에도 눈 뻘게 갖고 일어나서 이걸 본단 말이에요. 내가 자기 개발하고 성장하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뭐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비즈니스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25세부터 35세인데 이 시기에 그냥 뭐 굉장히 사실은 큰 금액도 아니야. 뭐 그냥 몇백, 몇천 그거 투자해 놓은 것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 눈 뜨자마자 밤 눈 감을 때까지 잘 때까지 계속 이걸 들여다보고 이거에 노예가 된다? 저는 굉장히 이거는 에너지 낭비고 저는 상당히 이거는 이 스트레스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5세 전 직장생활 시작하고 10년 전까지는 웬만하면 투자에 정말 내가 신경을 안 쓸 정도의 수준? 그렇게 안 들여다봐도 신경 안 쓸 정도의 작은 비중을 투자를 하시고요. 대부분은 돈 모으기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자꾸 투자로 바라보면 안 되고 1주택이라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필수재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비중을 굳이 이렇게 뭐 나이대에서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시드머니를 모으는 쪽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의 비중은 최소한 중장년층 이상이 넘어갔을 때부터 조금 비중을 높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작가님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저도 조금 뭐 공감이라고 할까요? 소득이 좀 적을수록 돈을 덜 모은다. 근데 요즘 이제 MZ들이 자기의 인생을 아무래도 좀 즐기기도 하고 또 일부에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차피 집 사기 너무 힘든데 그럼 우리 이거 좀 즐기고 살자. 약간 이런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친구들이 조금 가장 빠르게 모으고자 하는 금액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축을 할 때 이렇게 너무 큰 목표를 주면은 어차피 나 1억 못 모을 것 같아. 도대체 내 월급을 어떻게 1억을 모아?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사실은 좀 잘게 쪼개가지고 한번 기간으로 설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축이라는 건 목표와 그리고 나에게 보상을 주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1억을 모으는 걸 뭐 당장 2, 3년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급여가 한 350에서 한 450 뭐 이렇게 이 정도 300, 400대 되는 분들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거는 저는 5년에 1억 만들기라고 보는데 5년에 1억 만들기면 지금 정기 적금으로 4% 예금은 4%가 없지만 이제 적금은 아직 4%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153만 원 정도 내면 돼요, 한 달에. 자, 그렇다면 153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만만치는 않은데 내가 만약에 급여가 한 300, 400대라고 하면 완전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럼 153만 원 5년만 붙잡고 버티면 일단 1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좀 재밌게 해보자라는 건 뭐냐면 1억을 모으면 나한테 무슨 보상을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여가 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3년에 모아보자라고 좀 약간 독려를 하는 편이에요. 264만 원만 3년간 내면 납입을 하면 1억이 되는데 제가 지금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이라든가 또 제가 배성재 씨가
그 했던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우리 월드컵 적금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재밌게. 그러니까 3년에 1억을 모으고 그 보상으로 월드컵 구경 가자. 이렇게 이제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일반적인 직장인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260을 모아야 되니까. 근데 260을 3년간 딱 하면 지금 이제 월드컵이 북중미 월드컵이 한 100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겨울에 열리는 바람에 다음 월드컵이 금방 이제 오는데 한 1000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260만 원 3년 정도 딱 바짝 저축한 다음에 최소한 1억을 모은 나한테 그 보상으로 북중미 월드컵을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번 달에 260만 원 한 달치밖에 적금을 안 냈지만 이미 마음은 월드컵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이 적금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야, 내가 3년 후에는 1억이라는 현금을 만들고 그 보상으로 월드컵을 간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적금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했더니 댓글에 이제 막 이렇게 그럼 그거는 월급이 그래도 최소 한 500만 원 되는 분들이나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 월급이 작다 그러면은 2030년 월드컵 적금을 하면 되는 거죠. 2030년 월드컵은 어디서 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7년 후에 1억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7년 후에 1억 만들려면 한 달에 106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저축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본인한테도 좀 동기부여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추천해 드리고요. 3년에 얼마, 4년에 얼마, 5년에 얼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거를 정말 뭐라 그러나 소위 말하는 좀 빠삭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금 블렌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금을 하나로 153만 원 5년에서 1억을 만들 수도 있지만 청년 도약계좌 70만 원 이번에 최대 5천만 원 만드는 거 하고 나머지를 내가 정기적금으로 해서 뭐 1억을 만들겠다든지 또 아니면 뭐 내가 청년 희망적금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또 나머지를 내가 얼마를 해서 뭐 모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저축들을 조합을 해서 내 목표하는 1억을 만드는 저축 정기적금 블렌딩 이런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막 보복 소비라는 말이 있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보복을 하는 거야? 그 여러분 미래에 보복을, 여러분 미래한테 보복을 하는 건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뭐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인생 뭐 있어라는 말을 쓰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보시잖아요. 절대 멀리 하십시오. 근데 제가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러면 본인을 멀리 하십시오.